안녕하세요. 지호쌤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볼 단어는요, 바로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자, 도형이라는 걸요, 식으로 표현하는 단어를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볼 거거든요. 그 목차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단어에서 어떤 걸 배우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이제 평면 좌표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도형을 이루는 우리가 3요소 이렇게 해가지고 초등 때부터 이제 배웠던 거 있죠? 점, 선, 면 이렇게 해서 거기서 뭐 원도 배우고 다양한 도형들을 배웠습니다. 그 도형을요, 이 단어는 식으로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럼 식을 어디서 표현하냐? 좌표 평면상에서 우리는 X좌표, Y좌표 이런 걸 이용해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그래요.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에 관해서 우리는 학습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거리를 구하냐라는 거 우리가 학습하고요. 자, 그 거리를 이용해서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직선이라는 도형을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언제 했냐? 바로 1차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죠. 그때는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비스듬히 가는 직선에 대해서 1차 함수 형태로 우리가 표현해보고 뭐 성질들도 이야기해본 건데, 자, 여기서는요, 좀 더 깊게, 뭐, 가로 방향으로 나가는 직선, 또 세로 방향의 직선,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 다양한 직선들을 우리가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이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면, 그 두 직선이 있을 때, 두 직선은 또 위치 관계가 있을 수 있죠. 그쵸? 막 평행할 수도 있겠고, 만날 수도 있겠고, 만나는 것 중에 막 수직으로 만난다던가,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그 상황을 수학으로 딱 이야기하는 것일까? 라는 거를 또 우리가 학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 직사의 방정식 배우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원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친숙한 도형이죠. 바로 원을요, 어디로? 좌표 평면으로 끌고 들어가서 그걸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원에 대한 식을 우리가 학습하게 되면 어떤 식을 보고 이제 거꾸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아, 이거는 원이네. 이 식을 보니까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이건 반지름이 이 정도 되는 원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원도 배웠고 직선도 배웠고, 그럼 다행히 이 배운 두 도형 가지고 우리가 또 확인해보는 위치 관계가 있을 거야. 원이 있고 직선이 안 만날 수도 있겠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런 다양한 위치의 상황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거를 공부를 해볼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도형에 대한 전반적인 걸 공부한 건데, 마지막 뭐 할 거냐? 자, 이렇게 좌표 평면상에 있는 원이나 직선 등을요, 우리가 이동시켜 보는 거야.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평행 이동도 있겠고요, 대칭 이동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평행 이동, 다양한 대칭 이동 상황에 어떻게 식이 바뀌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걸 이용해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는 걸 우리가 공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 우리가 함께 학습할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거 개괄적으로 좀 알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요, 당연히 첫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이제 학습을 해봐야 되겠죠. 가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생각해보자. 여기서 배우는 게 뭘까라고 한다면, 항상 도형에서의 기본은 거리입니다. 거리를 정확하게 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좌표 평면상에서 두 점 있을 때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우리는 구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거리를 이용해서 다양한 상황의 유형들을 풀이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개념부터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죠? 자, 쌤과 같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거리를 생각해 보자고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러면 처음에 이제 어떤 상황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수직선의 상황부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첫 번째 상황 이렇게 됩니다. 바로 수직선 위에 있는 두 점입니다. 수직선에서는 거리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수직선이라는 거는 쭉 이렇게 가는 좌우로 끊임없이 펼쳐진 요 직선인데요. 자, 여기 원점 하나 설정하고요. 이제 점의 위치를 하나 표현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어떤 게 있냐라고 했을 때 여기 A라는 점이 하나 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B라는 점이 하나 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A는 1에 위치하고 있고요. B는 2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나타냈었냐? 위치를 나타낼 때 이렇게 괄호 안에 1, 요 괄호 안에 2라고 표현해서 A는 1에 위치하고 있어요. B는 2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죠? 좋아요. 자, 그러면 A와 B라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냐면 요거죠, 요거. 자, A하고 B를 연결하는 요 선분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거리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였냐? 자, 중등 과정에 다 배웠습니다. 요렇게 선분 AB라는 뜻이 있죠. 요거다 바로 A와 B 사이의 거리라는 뜻이었죠. 그쵸? 자, 그러면 요 거리가 얼마예요? 라고 하면 다 답할 수 있잖아요. 그쵸? 한 칸이네요. 그쵸? 1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1이라는 거리는 어떻게 나온 거냐? 그러면 요 B의 좌표에서 A의 좌표를 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죠. 그래서 2 빼기 1입니다. 자, 2가 1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걸 아니까 그냥 우리 오른쪽에서 왼쪽을 뺀 건데 혹시라도 위치를 모를 수도 있죠. 그러면 그냥 뭐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절대값을 씌워도 됩니다. 절대값을 씌운다면 우리가 거리라는 건 항상 양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1과 2 누가 큰지 몰라도 그냥 두 수를 아무렇게나 빼서 절대값을 씌우면 그게 거리가 된다라는 거네요. 아, 수직선상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두 점의 좌표를 빼서 절대값을 씌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다. 그래서 1이 나온 거구나 라는 겁니다. 이해가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수직선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네요. 자, 수직선상에 A라는 점이 하나 있고 B라는 점이 있는데 자, 그 좌표를 봤더니 얘가 x1 너가 x2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표현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요. 좌표를 빼서 절대값을 씌워봐 라는 겁니다. 오, 간단하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가능하죠? 됐어요. 자, 그럼 수직선은 이렇다라는 거 알겠는데 그럼 수직선 말고 이제 좌표 평면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오케이. 우리는 좌표 평면으로 가봅니다. 자,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X좌표, Y좌표를 가지고요. 그 점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세로 수직선, 이게 Y축이었었죠? 자, 가로 수직선 이렇게 있었고요. 이게 바로 X축입니다. 그래서 X좌표를 통해서 오른쪽, 왼쪽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고 Y축, Y좌표 통해서 위아래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였죠. 자, 그런 경우 이제 다양한 상황을 좀 볼 텐데 쌤이 한번 해볼게요. 봐봐요. 1,1에 A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타냈었죠? 1,1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됐죠? 이제 B가요.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냐? B가 1,2에 있어요. 이렇게 해볼까요? 지금 첫 번째 상황을 세면요. 어떤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 A, B를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A, B의 X좌표가 동일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거리라는 거는 요 세로선, 세로 길이겠죠. 그럼 어떻게 되면 되냐? 그렇죠. 바로 요 길이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Y좌표에서 Y좌표 뺀 거구나.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인데 이렇게 Y축에 평행한 상태에 해당되는 요 선분 AB의 길이는 뭐의 차다? 그렇죠. 바로 Y좌표의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에 해당되는 거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Y좌표끼리 빼서 절대값 씌우면 됩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또 하나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C라는 점이 있다고 해볼까요? 자, C라는 점이 1,-1에 있다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놓을까? 한 4 정도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에 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 D는 4,-1에 있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어떤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 이 선분 CD를 한번 볼까요? 선분 CD. 자, 이렇게 선분 CD. 이렇게 봤더니 이거는 X축에 평행한 선분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X축에 평행한 상황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요 1에서 4까지의 거리는 똑같죠. 4에서 1 뺀 3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죠? 아, 그래서 Y좌표가 동일한 상태. 자, 즉 이렇게 가로선에 해당되는 요 길이 구하세요. 그러면 X좌표의 차구나. 그래서 각각의 X좌표를 빼서 절대값을 씌운 상황 바로 3이 되는 상황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자, 이렇게 선분 AB 길이, 선분 CD 길이 이렇게 길이를 구하려고 했단 말이죠. 거리 길이나 거리나 똑같은 거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Y축에 평행한 상황이나 X축에 평행한 상황은 이런 식으로 우리 각각 좌표에 차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거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알을 수 있는 것이고 요거 말고요.
자, 어떻게 해볼 거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상황 한번 볼게요. 자, 여기 A라는 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1,3입니다 라고 한번 위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볼까요? 자, B 한번 볼까요? 1, 2, 3, 4, 4, 뭐 정도 보죠. 여기가 1이고 자, 4, 이 정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B가 4,7이에요.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한번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 그럼 이렇게 연결한 이 선분 길이를 구하고자 하는 거야. 그쵸? 비스듬히 있네. 아까처럼 이렇게 세로선도 아니고 가로선도 아니고 비스듬히 있는 선. 이 길을 어떻게 구할까? 거리를 구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중등 과정에 배웠던 도형에 관련된 개념 중에서 하나 떠오르면 좋겠는데 그게 바로 뭐냐?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뭐라고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라고 쓸게요, 그냥.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려면 직각삼각형이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죠?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밑변, 높이, 빗변 요 세 길이 중에 두 길이를 안다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였었어요. 기억나는 거죠?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직각삼각형 만들 겁니다. 직각삼각형 만들려면요. 자, 이렇게 A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하게 그어주고요. B를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하게 그어서 직각삼각형 이렇게 만들었고요. 점 하나가 나왔죠? 그래서 이 점을 C라고 한번 나오도록 할게요. 그럼 직각삼각형 ABC가 나왔네요. 자, 그럼 C의 좌표는 A하고 보시면 Y좌표가 동일하겠죠? 이렇게요. 자, B하고 C는 X좌표가 동일하겠네요. 그래서 C가 4,3이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A하고 C 사이의 거리를 구해줄 수 있겠죠? 뭐 어떻게 하냐? 4에서 1 뺀다라는 거 우리 좀 전에 해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X좌표의 차입니다. 그래서 X좌표를 빼서 절대값 씌운 여기 3이에요 라는 거. 자, 그러면 요 세로선의 길이는 뭡니까? 라고 한다면 Y좌표의 차겠죠? 그래서 7에서요 3을 빼서 절대값을 씌운 바로 4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밑변이 3, 높이가 4일 때 빗변을 구할 수 있죠. 그래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빗변의 길이는 루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바로 요 밑변의 제곱, 높이의 제곱이에요. 그쵸? 근데 3의 제곱, 4의 제곱 이게 바로 해도 되는데 쌤 이제 공식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4 빼기 1이라는 값을 제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4 빼기 1의 제곱, 이 밑변의 제곱이 되겠고요. 자, 이거 4의 제곱인데 그게 7 빼기 3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Y좌표에 차의 제곱이 들어가는 구조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3, 4,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이게 뭐예요? 5죠? 그래서 이 값이 5가 나올 거야. 루트 25니까 5가 나온다. 그럼 뭐 피타고라스의 수로 알고 있는 수네요. 그죠? 3, 4, 5 기억나시죠? 자, 좋아요. 그래서 요 길이가 5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사선 방향으로 있는 두 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구한다라는 거야. 근데 매번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게 너무 귀찮죠. 귀찮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이 과정을 우리는 학습했으니까 앞으로 그냥 어떻게 할 거냐면 바로 그냥 X좌표 차의 제곱, Y좌표 차의 제곱의 합에 루트 씌운 게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기억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그래요. 그래서 좌표 평면상에서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앞으로 좌표 평면상에 자, A의 좌표 x1, y1 이런 거 한번 놔보고요. B의 좌표 x2, y2라고 한번 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요 두 점 사이의 이제 거리를 구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이제 바로 요 A, B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 바로 쓰는 거야, 이제. X좌표 차의 제곱. 자, 두 개를 빼서 제곱하는 거.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x1에서 x2 빼나 x2에서 x1 빼나 상관은 없어요. 뭐에서 빼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근데 보통은 뒤에서 앞에 거 많이 빼죠. 뒤에서 앞에 거 빼서 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y좌표 빼볼까요? y2 빼기 y1에 자, 여기에 제곱의 합 이렇게 x좌표 차의 제곱, y좌표 차의 제곱의 합에 루트 씌운 게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좋아요. 자, 이게 바로 거리다라는 거. 도형의 항상 기본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양한 도형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도 결국에는 항상 다 거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거리를 정확하게 구할 줄 알아야만 앞으로 배우게 되는 다양한 도형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개념이 끝난 겁니다. 그럼 관련된 이제 문제들이 있겠죠. 그래서 필수 예제를 통해서요,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유형으로 나오는지 이제 유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유형은 몇 개 정도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면 5개 정도의 유형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말 그대로 그냥 거리 공식을 정확하게 잘 적용시킬 수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유형이에요. 자, A의 좌표가 있고요. B의 좌표가 있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루트 2다. 그러려면 요 A 값, 미지수가 얼마여야 되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됐죠? 자, 그럼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정확하게 적용시키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루트 안에 X좌표 차의 제곱, Y좌표 차의 제곱에 합이 들어가면 된다. 루트 안에 가볼까요? 자, X좌표 A-1에서 2를 빼주세요. 그럼 A-3 그거의 제곱이 되겠고요. 자, Y좌표 뺄까요? 자, 3에서 마이너스 1 빼주셔도 되고요. 마이너스 1에 3 빼도 돼요. 3에서 마이너스 빼는 게 좀 더 쉽겠다. 그쵸? 3에서 마이너스 1 빼면 4. 4의 제곱. 그대로 봐도 16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X좌표 차의 제곱, Y좌표 차의 제곱의 합의. 루트 씌운 거. 근데 이게 얼마? 4루트 2입니다. 이렇게 준 거예요. 괜찮나요? 오케이. 자, 요 등식을 풀어줄 거고요. 양변을 제곱하는 게 좋겠는데요. 그래서 A-3의 제곱 더하기 16. 4루트 2 제곱하면 32죠? 그래요. 32. 16 이항할까요? 뭐 이거 전개해서 푸셔도 되는데 쌤은 그냥 전개 안 할게요. 자, A-3의 제곱은 이쪽 넘어가면 뭐예요? 16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좋아요. 자, 이제 완전 제곱식을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A-3의 제곱이 16이다. 그럼 A-3은요, 제곱해서 16이 되는 건 4일 수도 있겠지만 뭐일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4일 수도 있죠. 그래서 A-3이 마이너스 4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넘어가면 A가 7이어도 되고요. 또는 A가 마이너스 1이어도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A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정답은 이제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이어도 되고요. 마이너스 1이어도 돼요.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정답이야.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냥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이런 미지수를 구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거. 가장 기본이 되는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두 번째 유형 가볼까요? 바로 세 변의 길이에 따른 삼각형의 모양 이겁니다. 삼각형 어떤 게 나오냐 이건데요. 자, 우리가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묻는 문제예요. 실제 잘 나오고요. 뭐 정삼각형이니 아니면 이등변 삼각형이니 아니면 직각삼각형이니 아니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어떤 거냐 봐봐요. 자, A하고 B하고 C에 세 좌표를 주고요.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물어본 거죠. 물론 이렇게 직접 우리가 찍어보면 대략적인 예측은 가능은 해요. 볼까요? 한번 정확히 찍어볼까요? 마이너스 1,0 여기죠. 여기 A가 마이너스 1,0이고요. 자, B가요 1,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찍어보죠. B 1, 마이너스 2. 자, C가 5,2네요. 그러면 5,2 이 정도요. C가 5,2에 해당된다라는 거. 됐나요? 그러면 요걸 한번 그려보려고요. 자, A하고 B를 쭉 연결을 해보고요. B하고 C를 연결을 좀 해보고요. 자, A하고 C를 연결해보세요. 언뜻 보아 뭐야? 직각삼각형 같은데, 그쵸? 자, 직각삼각형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린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정확히 진짜 직각삼각형인지는 수학적으로 좀 정확하게 판단을 좀 해봐야죠. 그쵸? 그러려면 뭘 가지고 판단하냐? 길이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세 차례 써야 되겠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 변의 길이를 구해본다라는 겁니다. 자, A하고 B 가지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까요? 자, X좌표 차의 제곱 그러면 2의 제곱 4가 되겠고요. Y좌표 차의 제곱 그러면 또 2의 제곱 4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루트 8입니다.
루트 8 뭐 2루트 2라고 할 수는 있으나 그냥 이렇게 놔둘게요. 필요하면 나중에 2루트 2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 BC 길이 볼까요? 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X좌표 차의 제곱 바로 4의 제곱인가? 그럼 16이겠죠. Y좌표 차의 제곱 이거 빼보세요. 그럼 4의 제곱 또 16이네요. 루트 32. 이것도 그냥 이렇게 써놓을게요. 근호 밖으로 필요하면 빼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A 길이. 자, 보죠. 이렇게 좌표 두 개 보이시죠? X좌표 차의 제곱 6의 제곱 36이고요. Y좌표 차의 제곱 2의 제곱 4입니다. 4네요. 그러면 루트 40이구나. 이것도 그냥 근호한 후에 그대로 놓을게요.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이 세변 길이 가지고 우린 뭐 할 건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선생님 개념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세변 길이 구한 다음에 삼각형이 될 수 있는 거는 상황상 뭐가 나오냐면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정삼각형이냐라는 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세변 길이 구했어요. 근데 A, B, B, C, C, A, 그치? 세변 길이가 이게 모두 같은 상황이면 뭐겠어요? 정삼각형이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두 번째 상황으로는 이등변 삼각형. 말 그대로 이등변 삼각형은 따로 안 쓸게요. 즉,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되는 거죠. 봤더니 두 변의 길이만 같네. 그럼 이등변 삼각형인 거고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바로 직각삼각형인 거죠. 그렇죠? 직각삼각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면 그래요. 세 변의 길이 가지고 가장 긴 변 잡아야죠.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에 합과 같다라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물론 두 변의 길이 갖고 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고요. 그렇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판단 들어가 봅니다. 자, 봤더니 일부러 근호 밖으로 간단히 정리 안 한 거거든요. 보기 편하게 하려고. 루트 40이 누가 제일 크냐? 루트 40이 제일 크죠, 뭐. 그쵸? 그래서 가장 긴 변. 이등변도 아니네요. 그죠? 정삼각형 절대 아니고요. 그럼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아요? 같네요. 그죠? 그래서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만족하니까 우리가 아까 언뜻 보아 직각삼각형이었던 게 정확하게 이제 직각삼각형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직각삼각형이 정답인데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학교 시험에서 이거를 정답을 할 때 이거 직각삼각형이에요 라고 한다면 정답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어디가 90도인지. A, C가 아닌 바로 B가 직각입니다 라는 거 이렇게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해 주셔야 정답 처리가 된다는 거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냥 직각삼각형 이렇게 해놓고 시험 때 억울하게 틀렸어요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틀린 거예요. 그냥 직각삼각형은 정확한 정답.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혹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변 A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이래도 동일한 말이겠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 준다라는 거 정확한 표현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유형 이렇게 학습을 했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자,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찾는 유형이 되겠어. 이것도 그냥 거리 공식만 정확하게 잘 적용할 수 있으면 되는데 문제 볼까요? 두 점 A하고 B가 있는데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의 좌표하고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에 있는 점 Q의 좌표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려보면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긴 해요. 어느 정도는. 자, 볼까요? 자, 1,2죠. 그래서 1,2에 해당되는 A가 여기 다음과 같이 있겠고요. 자, 3,4, 3,4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점의 좌표를 잡아놓고요. 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바로 X축 위의 점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같은 거리에 있는 거 대략적으로 보면 쌤은요, 요 정도쯤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점이 바로 P라고 하면 나오죠. P라고 돼 있죠? P. 그래서 이거는 요렇게 A로부터 거리, B로부터 거리가 같은 이런 상황. 근데 P의 좌표가 누굴까라는 거. 자, 언뜻 보아선 대충 예측을 만한데, 그쵸? 찍을만한데. 뭐 같아요? 대충 보니 5,0 같아요. 그쵸? 그런데 정확한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수학적으로 한번 구해봐야죠. 저는 정확하게 몇 콤마 몇인지. 그럼 P의 좌표를 설정해 봐야 되는데, X축 위의 점이니까 무슨 좌표가? 그치. Y좌표는 0이라는 거. 그래서 X좌표는 모르니까 A라고 미수어 놓고요. Y좌표는 0인 거 아니까 이렇게 놓으세요.
됐죠? 자, 그러면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쓰면 됩니다. 그래서 AP하고요, 뭐하고 BP하고 같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보죠. 자, x좌표 차의 제곱 a-1의 제곱이고요. y좌표 차의 제곱 2의 제곱 4예요. 자, BP가 볼까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a-3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4의 제곱 16까지요. 자, 양변에 루트 있으니까 그래요. 제곱하고 싶죠? 제곱해도 루트 없는 상태에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a-1의 제곱 더하기 4고요. 자, a-3의 제곱 더하기 16. 같다 뭐 이런 거겠죠? 그쵸? 전개해 볼까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 자, 상수항은 5가 되겠고요. 그죠? 자, 전개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25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a제곱은 양변에서 소거되는 거 보이고요. 자, 마이너스 6a 좌변으로 2항, 5는 우변으로 2항. 오케이. a가 5가 나오는 거 확인했다. a가 5구나. 아, 진짜 5,0이었네. 그쵸? 대략적으로.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니까 그냥 5,0처럼 보이죠? 정확하게 그려보면. 그래서 피해 좌표 5,0 이건데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수학적으로 풀이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되겠고, 시험장에 갔는데 시험 때 시간이 너무 없다, 촉박하다, 그럼 잘 그려보면 대충 찍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오케이. 객관식인 경우에, 서술형이 아니고 객관식인 경우에는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도형 같은 경우는 시험 때 좀 성적을 잘 받으시려면 시간 내에 다 풀기에 좀 어려운 파트이기도 해요. 이게 굉장히 좀 계산이 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이 좀 느린 친구들은 풀다가 시간이 없으면 그림만이라도 좀 정확하게 그리면 대략적으로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정답이. 그래서 객관식 문항들은 어느 정도는 직관력을 가지고 좀 찍을 수 있는 파트이긴 하거든요. 벌써부터 개념 설명할 때부터 찍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우리 결국은 또 여러분들 또 성적 잘 받고자 또 강의 듣고 열심히 하는 거니까 현장에서는 또 그런 센스도 필요하다라는 거. 시험 볼 때도 그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자, 하나 더 구해야죠. Y축 위에 있는 점. 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것 중에 Y축. 뭐 대략적으로 이쯤 있겠는데, 그쵸? Q 이렇게 해서 요렇게 요 거리 같아요 이렇게 나오는 Q가 되겠습니다. 됐죠? 저부터 대략적으로 보면 그냥 0,5 같은데 정말 맞는지 한번 봐야죠. 그쵸? 자, 요 식은 지울게요. 이제 구했으니까 5,0인 거 Q 구해볼까요? 동일하게 구하시면 되는데 Q는요, Y축 위에죠. 그러면 X좌표가 0 이거죠. 0,B라고 놓고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AQ 거리와 BQ 거리가 같습니다 라는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다. 그쵸? 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갑니다. 자, X좌표 차의 제곱 1, Y좌표 차의 제곱 B-2의 제곱이네요. 자, X좌표 차의 제곱 3의 제곱 9고요. 자, Y좌표 차의 제곱 B-4의 제곱이네요.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역시 양변 제곱해서 전개한 다음에 동일한 방식으로 푸시면 되는 거니까 계산하니까 조금 생략할까요? 오케이. 자, 해보시면 4B가 양변 제곱하시고 전개해보시면 4B가 20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했으면 제대로 된 거야. 계산 동일한 거니까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럼 B는 5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Q의 좌표 0,5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거리임을 이용해서 바로 점의 좌표를 구할 때는 그 점의 좌표를 설정한 다음에 이렇게 설정한 거 보이시죠? 처음에 A, 0, 0,B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거리 공식을 정확하게 잘 풀어서 방정식을 풀이해주면 그 미지수가 나오니까 우리가 해결 가능한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나온 게 이제 세 번째 유형입니다. 뭐 까다로운 유형은 없었죠? 그쵸?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보죠. 자, 이제 네 번째 유형으로 가봐야 돼요.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유형인가 보죠. 두 점 A하고요, B의 좌표 준 다음에 X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AP 거리의 제곱, BP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P의 좌표도 구해보고, 그때 이 제곱의 합이 얼마인지 그 최소값까지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휴, 말만 들으면 조금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그쵸? 그래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그림을 그려봅니다. 자, 0,3이죠? 그래서 A가 여기 0,3이라고 존재하고요. 자, B는 2,5, 여기가 2라고 잡고 5가 여기 있다고 잡을게요. 그래서 B가 2,5야.
자, X축 위에 점 P가 있는데요. 오케이. P는 어디인지 몰라요. P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죠. 봐봐요. P가 만약에 뭐 여기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제곱의 합. 이렇게 되는 거고요. P가 그러면 이쯤에 있으면 AP, BP. 오, 빨간색. 이거 제곱합. P가 왔다 갔다 하면 여기 3분 길이들이 막 계속 바뀌어요. 그쵸? 이때 제곱의 합이 제일 작은지, 이때 제곱의 합이 제일 작은지, 아니면 다른 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쵸? 앞서서는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는데, 이건 직관적으로 좀 판단이 좀 어렵네요. 그쵸? 어려운데? 직관적으로는 안 되니까, 그렇지. 우린 지금 수학하는 거니까, 수학을 이용해서, 개념을 이용해서 한번 접근해보자. P가 어쨌거나 X축 위의 점이긴 하니까, P라는 점을 한번 좌표를 설정해 볼 텐데 A, 0이라고 한번 놔보면 되겠죠. 그랬을 때 뭐 노란색이든 빨간색이든 어쨌거나 이 상황에서 원하는 거는 AP의 제곱, BP의 제곱의 합이니까 요 거리의 제곱의 합을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그 식의 최소값은 구할 수 있는 걸 아니까. 그쵸? 그럼 식으로 가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단원에서 하고자 하는 게 다 이런 거예요. 직관적으로는 구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좌표변문을 끌고 들어와서 좌표 설정한 후에 우리가 거리 공식 이런 식의 도형의 개념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해결하겠다. 이게 바로 이 단원의 컨셉입니다. 대충 감이 잡히시죠? 뭘 배우고 있는지. 자, 갑니다. 자,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해 볼게요. 자, A하고 요 A, 요 P라는 좌표 가지고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인데, 자, 주의하실 거. 자, 루트 원래 씌우는데 거의 제곱이니까 루트 안 씌우고 그냥 X좌표 차의 제곱, Y좌표 차의 제곱의 합 이렇게 쓰면 그냥 루트 없이 이 제곱한 식을 쓰는 거죠. 그렇게 바로 쓸게요. 자, 갑니다. 자, X좌표 차의 제곱, A제곱, Y좌표 차의 제곱이에요. 그럼 3의 제곱 9죠. 여기까지가 이 AP 제곱입니다. 루트 안 씌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BP 제곱 갈게요. 자, X좌표 차의 제곱 A하고 2니까 A-2의 제곱이고요. Y좌표 차의 제곱이 5의 제곱 25네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식을 세워봤더니 A에 관한 2차 방정식. 2차 식의 최소값 알아요. 우리 2차 함수에서 다 배웠거든요. 그죠? 그거 이용하면 될 것 같다. 그럼 자, 갑니다. A제곱 A제곱도 하니까 2의 제곱이에요. 자, 마이너스 4A 이렇게 일창되어 있고요. 상수함수 보죠. 9하고요. 4하고 25입니다. 그러면 얼마인가요? 38인가요? 그쵸? 오케이, 맞네요. 됐어요. 자, 이제 2차식의 최소값 어떻게 구해요? 이거 2차, 최고차 계수 양수예요. 아래로 볼록이잖아, 아래로 볼록. 그죠?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 꼭지점의 Y좌표가 우리 최소값인 거 다 알죠? 오케이. 그러기 위해서는 표준형을 바꿔봐야 돼. 즉, 완전 제곱꼴로. 자, 2로 묶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2a가 되고 그거의 절반에 해당된 마이너스 1이 들어오겠죠? 전개했을 때 38 나오려면 얼마나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36 들어가야 되는 거죠. 됐네요. 됐어. 그래서 요식 보시면 a가 1일 때, 자, y좌표가 36이 나오는 상황이다. 그쵸? a가 1일 때 최소값 3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p의 좌표 a가 1인 거니까 1,0 이게 정답이 되어 있고요. 최소값은 바로 36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됐네요. 이게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 유형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5번째 유형이 있는데 잠깐 타이틀만 좀 볼게요. 타이틀만. 무슨 얘기냐? 이렇게 기본 유형들이 있고요. 마지막 하나의 유형은 타이틀 우선 보시면 이겁니다. 좌표를 이용한 도형의 성질이라는 건데 이게 서술형으로 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유형들, 한 개념을 배웠을 때 그 유형들 중에서 좀 가장 까다로운 유형들은 사실 여러분한테 중요 핵심이기도 하니까 핵심 유형으로 사실은 강의를 따로 찍어서 올려드리는 게 여러분 집중하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요. 우선 여기서 끊어보고요. 이 유형은 가장 중요한 유형, 중요 유형들은 하나씩은 뽑아가지고 가장 좀 우리가 따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뭐 공부할지 보이네요. 그죠? 이거 같이 한번 공부해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기본 유형 4가지 했는데 그 4가지가 잘 이해가 됐으면 되는 거고요. 그 관련된 유형들은 실전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실력을 키워줘야 되겠죠. 여기까지 우리가 개념을 공부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 필수 5번 풀고요. 또 그 다음 시간은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이렇게 쭉 진행된다. 앞서서 쌤이 처음에
이런 개요를 가지고 있어라고 목차 보여드리는 거 있죠? 거기에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개념을 이렇게 오늘처럼 하나하나 클리어해 가면 됩니다. 미션을 자 클리어해 보자고요.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개념 딱 하면 여러분 특히나 도형의 방식 어려워하는데 크게 뭐 할만하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쌤만 믿고 잘 한번 따라오시면 우리가 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호쌤이었습니다.